안녕하세요. 그로스 21팀 고독한 늑대들의 포스트 소개를 맡은 홍정아입니다. 저희는 뉴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코비드19의 기간별 대중의 정서 변화 분석을 다루었습니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시에 위치한 수산물 시장에서 발현하여 2020년 1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전 세계에 퍼져 많은 사람들의 삶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3월 10일에는 감염병의 가장 위험한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 대륙별 감염 인구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6일 기준 총 1억 3천여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이 중에서 280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본 연구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가 일반 대중들에게 끼친 정서적인 영향에 집중했습니다. 선행 연구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한 주 동안 조사 대상의 40.9%가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인 이상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림 1은 본 논문이 분석할 대상의 유튜브 채널의 주 국적을 이루고 있는 미국인들의 우울과 불안 수치를 조사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에서 3월, 2019년 4월에서 6월에 비해 코로나가 한창 기승이고 락다운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2020년 4월에서 7월에는 불안 및 우울 장애를 겪고 있는 미국인들이 대략 3배가 넘는 비율로 폭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중의 정서 변화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을 유튜브라는 뉴미디어 매체를 빅데이터로 분석함으로써 과학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연구 목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본 연구에서는 컨텐츠 자체의 감성 변화와 컨텐츠에 반응하는 뷰어의 감성 변화, 즉 댓글을 자연어 처리 기법을 통해 감정 분석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를 시각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별 코로나 관련 정책 변화와 대중의 정서 변화를 분석하고 연결고리를 찾아냄으로써 또다시 비슷한 팬데믹 상황이 닥치거나 현 상황이 장기화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정서적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시기별 적절한 대응책을 고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연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환경으로는 파이썬과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구글 콜앱 등을 이용하여 실험하였습니다. 저희의 실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 과정, 두 번째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 세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 과정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유튜브의 데이터 API 버전 3를 이용하여 동영상의 ID 리스트를 추출하고요. 유튜브 트랜스크립 API를 사용하여 자막 테스트를 추출하였습니다. 또한 댓글 추출에는 유튜브 데이터 API 버전 3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먼저 HTML 태그를 제거해주고 노이즈 제거, 소문자와 불용어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동영상의 시기를 4가지로 구분하여 감정 변화 경향성을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을 코로나 이전인 P0으로 설정을 하였고 코로나 발병 이후 각 나라가 강력한 락다운 정책과 시민들의 혼란함이 만연했던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를 코로나 초기 T1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각국이 봉쇄 정책을 완화하고 백신 접종 이전인 2020년 7월부터 12월을 코로나 중기인 T2를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인 2021월부터 현재까지를 코로나 후기인 T3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시기별로 텍스처 블랍 API를 활용하여 자막과 댓글 데이터에 대하여 긍부정 분류를, NRC 이모션 렉시콘 사전을 사용하여 자막과 댓글의 감성 단어 추출을, 파이썬의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결과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 내용입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유튜버의 동영상 개수가 많아 분석에 사용할 동영상의 아이디를 직접 수집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튜브 데이터 API를 활용해 동영상 아이디 수집 과정을 자동화시켰고 이를 CSV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자막 데이터 수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영상의 자막을 한 줄 한 줄 입력받아 이를 txt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또한 댓글 데이터를 수집을 위해서 유튜브 데이터 API를 사용해 댓글 하나하나를 CSV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수집은 끝냈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특수문자, HTML 태그, 이모지, 영어 대문자 및 소문자의 혼용으로 인해 분석하기 적합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모든 알파벳 대문자는 소문자화하였습니다. 또한 분석이 용이함을 위해 불용어는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하면 화면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저희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한 줄 한 줄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정인 데이터 분석 과정입니다. 저희는 크게 긍부정 분석과 이모션 분석으로 나눴는데요. 먼저 긍부정 분석 과정을 보시죠. 저희는 이 긍부정 분석을 위해 텍스트블럽이라는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텍스트블럽 API는 문장을 넣으면 해당 문장의 폴라리티를 -1부터 1까지 실수값으로 변환을 합니다. 저희는 이 값을 긍정, 중립, 부정으로 나눴습니다. 그 이후 분석을 진행한 각 문장에 대하여 긍부정 값을 포함한 CSV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모션 분석입니다. 저희는 이모션 분석 과정에 NRC 이모션 사전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이모션 사전에서는 각 나라의 언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이모션을 포함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 사전입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5가지 분야, 14개의 채널, 896개의 영상, 272만 개에 달하는 문장, 4,849만 개에 달하는 단어를 분석을 하였고, 저희는 분석 결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Matplotlib 라이브러리의 바차트를 사용을 하였고, 따로 계산을 통해 백분위 바차트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시각화한 자료로 코로나 시기에 따라 감성 변화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 변화를 찾았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정책이 시행되었던 T1 시기에는 코로나 이전이었던 T0 시기에 비하여 자막과 댓글 모두에서 긍정적인 성향이 줄어들었고 반대로 부정적인 성향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락다운 정책이 완화되고 백신 보급이 원활해진 T3 시기에는 다시 긍정적인 피드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 3월부터 21년도 초까지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락다운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피로도가 상승하고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빅데이터 분석으로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향후 과제로는 현재는 영어로만 분석이 가능을 했지만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하여 국가별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그리고 그 후를 추적 조사를 실시할 것을 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저희 연구에 사용한 코드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구글 콜앱 환경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채널의 채널 아이디는 이렇게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희는 구글의 유튜브 데이터 API를 직접 호출하여서 동영상 아이디를 호출하였습니다. API를 호출한 후 결과값을 JSON으로 받아 저희가 추출하고자 하는 동영상 아이디와 제목, 날짜만 따로 CSV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각 채널 아이디와 API 키를 변경해 주시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행은 오류 없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원하는 모습대로 CSV 파일로 잘 저장된 모습입니다. 이 과정을 추출하고자 하는 모든 채널의 아이디에 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의 자막과 댓글을 추출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유튜브 트랜스크립트 API를 호출한 후 아까 저장해둔 동영상 리스트 파일에서 날짜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가지로 나누어 제목에 붙여 저장할 것입니다. 동영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랜덤으로도 추출 가능합니다. 자막은 한 줄 한 줄 읽어 한 줄 한 줄씩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댓글 추출 과정입니다. 댓글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구글 AP 클라이언트의 유튜브 데이터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API 호출을 통해 댓글 데이터만 뽑아내는 코드입니다. 한번 실행하고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막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은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댓글은 다음과 같이 CSV 파일로 저장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TXT 파일인 자막 데이터에 대하여 긍부정과 이모션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관련 라이브러리를 모두 임포트해 준 다음에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T0 타임 코드인 파일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먼저 HTML 태그를 제거해 주시고 파이썬 정규식을 활용하여 알파벳 제외한 문자를 삭제해 주시고 모든 알파벳은 소문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스탑월드, 불용어는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긍부정 분석을 시작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텍스트 블랍에 문장 하나하나를 넣어 주어서 폴라리티 값을 받습니다. 이 폴라리티 값을 다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가지의 긍부정 값으로 분류합니다. 네, 다음은 이모션 분석 과정입니다. 먼저 NRC 이모션 사전을 임포트 해주고 이 플랫 리스트 함수는 이모션 분석 결과 이중 리스트로 반환하는 경우가 있어서 1차원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이모션 extract 함수는 각 문장에 대하여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의 이모션 사전에 있는 단어가 매핑이 되면 반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이를 모든 CSV 파일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긍부정의 분류가 잘 되어 있고 이모션 리스트가 잘 저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댓글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앞서 진행한 모든 분석 과정을 유튜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합쳐서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이후에 시각화 과정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진행한 코드입니다. 한번 코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SV 파일은 일상 유튜버의 댓글에 대한 긍부정 분석 결과를 합쳐서 저장한 파일입니다. 잘 저장된 모습이죠? 네, 다음은 앞서 저장한 CSV 파일에 대한 시각화 과정입니다. 먼저 파일을 임포트 해 주시고 저희는 바 차트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를 백분율 바 차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계산은 끝냈고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되는 모습이죠? 네, 저희가 진행한 실험의 핵심만 담은 코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고독한 늑대 둘입니다.